영국 나토 분석관이 일본 방위연구소를 참관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전자전 분야를 담당해온 그가 일본 시스템이 또다시 다운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마트에 가보니 한국산 전자제품만 품절이고 일본산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일본 시민들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제품이 고장률이 10분의 1이라면서 일본 제품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미국과 전략급 기술 승인을 논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20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왜 뒤처지게 됐을까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기술적 혁신을 이뤄낸 걸까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놀라운 기술 대반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나고 자란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나토에서 22년간 전자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레이더와 전자신호를 추적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세계 각국의 방위 기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는데 솔직히 아시아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어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방위산업이나 전자전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이 앞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작년 가을 일본 방위연구소에 참관차 방문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전자전 분야에서 꽤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잖아요. 특히 레이더 기술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때부터 축적해온 노하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도쿄에 있는 연구소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구소 안내를 받으며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는데 장비들이 생각보다 오래돼 보였어요. 물론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22년간 이런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실제 시연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연구진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전자전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했는데 다시 부팅하는데 무려 15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재부팅을 해야 했어요. 연구소 직원들의 표정을 보니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근처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는데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은 거의 품절 상태였고 일본산 제품들만 진열대에 가득했어요.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 제품이 훨씬 인기가 좋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 시내 전자제품 매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러 매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산 스마트폰, 텔레비전, 노트북 등은 거의 품절이었고 일본산 제품들은 재고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매장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중년 일본인 부부가 텔레비전을 고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본 브랜드를 가리키며 이것도 좋지 않냐고 하니까 부인이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한국 제품이 고장률이 훨씬 낮다면서요. 실제로 매장 직원에게 AS 통계를 물어보니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산 제품의 고장률이 일본산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장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 매장에서 비슷한 답변을 들으니 사실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연구소로 돌아가서 일본 연구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연구원들은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해 솔직하게 감탄을 표현했어요. 그 중에서 나카무라라는 젊은 연구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연구소와의 기술 교류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연구 환경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어요.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이 빠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 시스템의 문제점도 언급했어요. 너무 신중하고 보수적이어서 혁신이 늦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승인 과정이 복잡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서 도전적인 연구가 어렵다고 토로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전자전 기술 현황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 처리 속도가 일본의 30배라는 데이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최근 방산 수출에서 보이는 성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한국 방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22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밤을 새워 한국 기술 자료를 조사했던 그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파면 팔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디지털 행정 처리 속도였습니다. 제가 직접 두 나라에 공개된 행정 시스템을 테스트해봤거든요. 같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데 일본은 평균 45분이 걸렸어요. 중간에 시스템이 멈춰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면 한국 시스템은 평균 1분 30초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 측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서류로 여러 번 테스트해봤는데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속도 차이가 무려 30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입력 오류나 누락이 자주 발생했는데 한국 시스템은 AI가 실시간으로 오류를 잡아내더라고요. 사용자가 실수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도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3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이 400% 증가했다는 통계를 봤거든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대량 주문했고 호주는 한국의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수출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이 실제로 검증됐기 때문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이 제공한 포탄의 정확도가 높게 평가받았다는 보고서도 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존 기술을 단순히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한다는 철학이었어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기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한국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자전 시스템만 봐도 그래요. 기존 방식은 하드웨어 중심이었는데 한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새로운 위협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닐까요? 한국이 이미 기술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본 연구소에서 마지막 미팅을 했어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죠.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방산업체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어요.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연구소장인 요시다 씨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어요. 한국 기술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연구원들이 더 솔직했어요. 나카무라 씨는 저에게 따로 다가와서 한국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볼 것을 권했어요.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제가 한국 방문 계획을 동료들에게 얘기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나토 본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대부분이 회의적이었거든요. 특히 제 상사인 데이비드 스미스의 반응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제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절친한 동료이기도 해요. 데이비드는 제 계획을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고요. 마이클, 자네가 일본에서 본 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술 선진국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 않나. 데이비드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데이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체계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결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른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기술 수입국이야. 미국이나 독일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지 마케팅이 좋아서 주목받는 것뿐이야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톰 해리슨이라는 동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분석관인데 아시아 기술에 대해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원천 기술이 부족해. 서구의 기술을 조합하는 수준이지 진짜 혁신은 아니야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제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동료들이 가진 편견이 제가 과거에 가졌던 편견과 똑같았거든요.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 엘리자베스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녀는 영국 대학에서 동아시아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행히 아내는 제 계획에 이해를 보였어요. 오히려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기술 투자 정책을 보면 이런 성과가 나올 만해.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라고 아내가 말했어요. 딸 사라도 의외로 지지해줬어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사라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빠,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지지를 받은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 방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필요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사에게 정식으로 한국 출장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승인이 났습니다. 나토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기술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출장 승인서를 받고 항공권을 예매하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2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관이지만 이렇게 설레는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제 예상이 맞는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한국의 기술 현실을 파악해 보겠다고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출발을 이틀 앞둔 밤, 저는 오래된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2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그 일이 다시 떠오른 거였습니다. 제가 기술 분석을 잘못해서 작전이 실패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말이에요. 당시 저는 나토에 갓 들어온 신입 분석관이었어요. 탈레반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죠.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의 무전기는 구식이라 쉽게 방해 전파를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더 진보된 장비를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분석 때문에 우리 부대가 매복 공격을 당했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기술 분석에 대해 극도로 신중해졌어요.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 확신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걸까요? 제가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요?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일본에서 본 것들, 제가 조사한 자료들이 정말 객관적인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편견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동료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데이비드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가서 제가 준비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잘못 해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검토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 속도, 방산 수출 증가율, 기술, 특허 출원 건수 등 모든 지표가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공식 데이터들이었어요. 그때 나카무라라는 일본 연구원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 방문 계획을 들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KAIST의 김태준 박사를 만나보라고 추천해줬습니다. 전자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라고 했어요. 나카무라의 이메일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더 있었어요. 김태준 박사가 최근 일본 연구소들과 기술 교류를 하면서 일본 연구진들이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특히 실시간 신호 처리 기술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김태준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한국 방문 중에 연구소를 견학하고 기술 교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김 박사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오히려 나토 분석관과 교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통화에서 느낀 김 박사님의 열정과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진짜 자신 있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실제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출발 전날 밤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또 반복될까봐 두렵다고요. 엘리자베스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이 20년 전과 달라진 게 뭔지 알아요? 그땐 경험이 부족해서 성급했지만 지금은 충분한 경험과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신입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22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믿고 한국에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입국 수속이 생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자동화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고작 2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는 최소 15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공항 내부 시설이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자연스럽게 길을 알려주고 무료 와이파이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제가 런던 사무실에 도착 메시지를 보내는데 전혀 지연이 없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길을 헤매고 있는데 젊은 한국 여성이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 유창하게 길을 안내해줬는데 심지어 지하철까지 직접 데려다줬어요. 한국에 처음 오신 거죠? 우리나라 어때요? 라고 물어보길래 아직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인상적이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뻐하면서 한국 여행 팁을 여러 개 알려주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런던 지하철은 구간마다 신호가 끊기는데 서울 지하철은 영상통화까지 끊김없이 되더라고요. 인프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김태준 박사님께 연락드렸어요. 다음 날 연구소 방문 전에 미리 만나서 간단히 인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김 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고 무엇보다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설명하실 때 눈이 반짝였거든요. 마이클 씨,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시연도 가능합니다. 김 박사님이 보여주신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진짜 자신 있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연구진들의 개방적인 태도였어요. 저희는 기술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공개하고 토론하면서 더 발전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내일 연구소에서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태도였어요. 보통은 기술 정보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유하려고 하셨어요. 식당에서 만난 다른 분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박영애 CTO님은 방산업체에서 일하시는데 한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셨어요.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격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뢰성이었어요.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이죠. 박 CTO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무기의 해외 진출이 단순한 덤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실제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최서연 씨라는 통역관도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언어만 통역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별한 열정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 내내 한국 분들의 열정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겸손하기도 하셨어요.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이클 씨 같은 전문가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한국은 아직 역사가 짧으니까 경험 많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김 박사님의 이런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충분한 실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태도가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둘러봤는데 밤늦은 시간에도 활기가 넘쳤어요.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토론하고 늦은 시간까지 연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런던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첫날 인상에 대해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라고 했더니 아내도 기뻐했어요. 다음 날 아침 KAIST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김태준 박사님이 연구실로 안내해 주시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시연이 제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거든요. 마이클 씨,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신호 처리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기존 시스템보다 처리 속도가 10배 빠릅니다. 김 박사님이 컴퓨터 화면을 켜시는데 정말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었어요. 복잡한 전자신호들이 즉시 분석되고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봤던 시스템은 같은 작업에 15분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1초 만에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김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새로 설계했어요.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만든 거죠. AI를 활용해서 신호 패턴을 예측하고 병렬 처리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서구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업데이트 시스템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시연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시는데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기능이 향상되더라고요. 저희 시스템은 가동 중에도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군사작전 중에도 새로운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었어요. 기존 시스템들은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동을 중단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애 CTO님께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희가 제공한 장비들이 실전에서 검증됐어요.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박 CTO님이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러시아의 재밍 시도를 98% 차단했어요. 기존 서구 장비는 70% 정도였는데 말이죠. 이 수치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성과였거든요. 한국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보면서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의 분위기가 일본이나 유럽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젊은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선배들도 그걸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박준호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김 박사님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위계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였어요.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언할 수 있어요. 나이나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의 질이 중요하죠. 김 박사님의 설명이었어요. 이런 문화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젊은 연구원이 선배에게 의견을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김미경 선임 연구원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 연구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그것에서 배우면 되니까요. 오히려 도전하지 않는 걸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구에서도 실패를 용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로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실제 장비 테스트를 직접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나토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한국 장비를 직접 비교해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신호를 분석하는데 나토 장비는 3분이 걸렸고 한국 장비는 5초 만에 끝났어요. 정확도도 한국 장비가 더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어요. 연구소 방문 다음 날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게 됐어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시차 적응과 음식 변화 때문이었을 거예요. 호텔 프런트에 문의했더니 근처 병원을 안내해주면서 외국인도 쉽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려고 했는데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대기번호를 받고 고작 5분 만에 진료실로 안내됐거든요. 런던에서는 응급실이 아닌 이상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유창하게 소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상을 설명하고 간단한 검사를 받는데 전체 20분도 안 걸렸어요. 처방전을 받고 바로 옆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한국 여행은 어떠신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사분이 약 복용법을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명함까지 주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문득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도쿄에서 연구소 방문 중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기 시간만 2시간이었고 의사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더 큰 차이는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어요. 한국 병원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돼 있었어요. 접수부터 진료 처방, 수납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됐습니다. 일본 병원은 여전히 종이 서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서 김태준 박사님께 이 경험을 말씀드렸더니 흥미로운 답변을 해주셨어요. 한국은 모든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해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연구소도 그런 철학으로 운영됩니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죠.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히 성능 향상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실제 사용자의 편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문화였습니다. 마이클 씨, 내일은 정부기관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때요?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이민수 담당관님의 제안이었어요. 정부기술정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외국인도 한국의 행정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정부청사를 방문했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이민수 담당관님이 시연을 해주셨는데 사업자 등록부터 각종 허가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처리됐어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서류를 미리 검토해서 오류를 잡아내요. 그래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할 필요가 거의 없죠. 이민수 담당관님의 설명대로 시스템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오류를 지적해주고 필요한 서류까지 자동으로 추천해줬어요. 한국 국민들은 이제 정부 업무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요. 대부분 온라인에서 즉시 처리되니까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부러웠어요. 영국에서는 여전히 정부 업무 하나 처리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 저녁 최서연 통역관님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빨리 변해요. 저도 가끔 놀랄 정도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거든요. 최서연님의 말씀처럼 한국의 변화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 발전이 단순히 첨단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시스템들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하는 온도가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꿈 같았어요. 하지만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현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환승하는 동안 인터넷이 계속 끊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불편함이었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나토 본부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데이비드가 가장 먼저 다가와서 어떻더냐? 한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했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전자전 기술 수준,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마이클,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만 본 거 아니야? 쇼케이스용 기술이랑 실제 운용되는 기술은 다르잖아. 톰 해리슨의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톰. 제가 직접 테스트해봤거든요.
나토 장비와 직접 비교해서 성능을 측정했어요. 수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데이터를 보여줬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특히 톰은 아시아 국가들은 데이터 조작을 잘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런 편견 가득한 반응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더 속상한 건 제가 작성한 한국기술보고서에 대한 상부의 반응이었어요. 부서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인데 말이에요. 로렌스, 한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직 우리 수준은 아니야. 보고서 톤을 좀 중립적으로 수정해주게. 이런 반응을 보면서 서구 중심의 사고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실감했어요. 실제 데이터보다 기존 편견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으면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김태준 박사님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 5분 만에 끝난 병원 진료, 즉시 처리되는 정부 업무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앉아 있는 나토 사무실은 어땠을까요? 컴퓨터 부팅하는 데만 10분이 걸리고 파일 하나 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메일 시스템도 자주 다운됐죠.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구식이었습니다. 오후에 일본 방위연구소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제가 한국 방문에 대해 문의했던 답변이었는데 내용이 실망스러웠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많습니다. 일본이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요시다 소장의 메시지였어요. 구체적인 반박 자료 없이 그냥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일본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더니 엘리자베스가 위로해줬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맞는 것 같아요. 학계에서도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어요.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내의 지지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여전히 답답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이 편견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태준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런던에서의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님의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나토와 기술 협력을 위해 공식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이클 씨, 한국 정부에서 서구와의 기술 교류를 확대하려고 해요. 특히 전자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실래요? 이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한국 기술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나토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회의적일 게 분명했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한국에서의 경험과 런던에서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제가 확신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과 동료들의 편견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김태준 박사님께서 화상회의를 제안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동료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상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 박사님의 첫마디에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 씨, 저희가 미국 국방부와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전자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와의 공동 프로젝트라니, 이건 정말 큰 뉴스였어요.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였거든요. 김 박사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차세대 전자전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예요. 한국이 소프트웨어를, 미국이 하드웨어를 담당합니다. 특히 AI 기반 신호 처리 기술은 한국이 리드하게 돼요. 프로젝트 개요를 들어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패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김 박사님이 보여주신 시연 영상도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AI 시스템이 복잡한 전자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적의 의도까지 예측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신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미리 예측해요. 99.7%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99.7%라는 수치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기존 시스템은 70에서 80% 정도가 한계였거든요. 이 정도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인 기술이었습니다. 마이클 씨, 이 프로젝트에 나토 전문가도 참여했으면 해요. 특히 마이클 씨 같은 경험 많은 분석관의 조언이 필요해요. 김 박사님의 제안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나토 내부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김 박사님,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토 내부 승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해 주셨어요. 이미 한국 정부가 나토에 공식 제안서를 보냈어요. 곧 검토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한국이 이미 공식 채널을 통해 협력을 제안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했어요. 한국의 공식 제안과 미국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진지했어요. 미국이 한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검토해봐야겠군. 이런 반응을 보니 미국의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동료들도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에게 다가와서 마이클, 혹시 한국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말하더라고요. 톰 해리슨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면 뭔가 있는 거겠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미국의 결정 하나로 태도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김태준 박사님께 다시 연락드렸어요. 나토에서의 반응과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마이클 씨, 이번 기회에 진짜 협력을 시작해 봅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김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대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기술들이 이제 현실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동료들이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고, 부서장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어요. 로렌스,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상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해. 부서장의 이런 반응을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확인한 사실들이 이제야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과도하게 긍정적이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변한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 거였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갑작스럽게 미국 국방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어요. 나토 주요 회원국 분석관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이라고 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술 안보 환경 변화였어요. 화상회의에 참석해보니 미국 측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의 관계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국방부 기술 담당 부차관보까지 참석했어요. 이런 급의 회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리는 거였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AI 기반 신호 처리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미국 담당관의 이런 발언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확인한 내용들이 미국의 공식 평가와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사례였어요. 최근 한국이 개발한 전자전 시스템을 테스트해봤는데 기존 미국 시스템보다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처리 속도와 정확도에서 앞섰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인정이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특히 전자전 같은 핵심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세대 전자전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발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술 패권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영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한국 기술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뛰어난 건가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나요? 미국 담당관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첫째는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둘째는 실시간 업데이트 능력, 셋째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이에요. 이 설명을 들으니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김태준 박사님이 보여주신 시스템들이 바로 이런 혁신적 접근법의 결과였던 거예요. 한국의 장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요. 이런 문화가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국 담당관의 이런 평가를 들으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느꼈던 연구 문화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인정이었거든요. 독일 대표가 걱정스러운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에서 소외될 위험은 없나요? 바로 그래서 이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나토 회원국들도 이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거나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해요. 이 답변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이 발전했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끼리 비공식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들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놀라워했어요. 특히 프랑스 대표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런던으로 돌아와서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했어요. 미국의 공식 입장과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로렌스, 자네가 한국에 대해 일찍 파악한 게 다행이야.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겠어. 동료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어요. 데이비드는 마이클, 한국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톰도 아시아 기술을 재평가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고했을 때는 믿지 않다가 미국이 인정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날 저녁 김태준 박사님께 미국 브리핑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식 평가가 어땠는지 설명해드렸습니다. 김 박사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이클 씨,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 협력이에요. 함께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겸손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한국의 진짜 강점인 것 같았어요.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계속 앞을 보고 나아가는 자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인식도 바뀌었고 동료들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국제적인 기술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미국 브리핑 이후 나토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급자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한국 재방문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로렌스,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주게. 이번에는 공식 임무야. 한국 측과 예비 협상을 진행해봐. 부서장의 이런 지시를 받고 정말 기뻤어요. 이번에는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나토의 공식 대표로 한국에 가는 거였거든요. 김태준 박사님께 연락드렸더니 환영해 주셨어요. 마이클 씨,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주요 기업 대표들도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해 드릴게요. 준비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일본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거든요. 요시다 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 한국 방문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의했어요. 로렌스 박사님, 한국과의 협력이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우리도 나토와 오래 협력해온 파트너인데. 요시다 소장의 이런 반응을 보니 일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성장과 국제적 인정이 일본에게는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능한 한 외교적으로 답변했어요. 물론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게 필요하죠.
요시다 소장은 그렇죠. 하지만 한국 기술의 안정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라며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단호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의 공식 입장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출발 전날 동료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진지했어요. 데이비드가 마이클, 한국의 어떤 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줘라고 당부했어요. 톰 해리슨도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어요. 아시아 기술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해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권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집에서 아내와 딸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번 여행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족들도 이번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에서 정말 혁신적인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오세요. 딸 사라의 응원이었어요. 엘리자베스도 당신이 처음에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본 게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어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라고 격려해줬어요. 출발 당일 아침 공항에서 김태준 박사님께 마지막 연락을 드렸어요. 도착 일정과 미팅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습니다. 마이클 씨, 이번에는 한국의 미래 비전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단순히 현재 기술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 박사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 더욱 기대됐어요. 한국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에서 이번 방문의 목표를 다시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구체적인 기술 협력 방안 모색, 둘째는 나토와 한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 탐색, 셋째는 한국 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 파악이었어요. 또한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계획이었어요. 정부 관계자, 기업 대표, 연구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까지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첫 방문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거든요. 나토와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김태준 박사님이 공항에서 직접 마중 나와주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분들도 함께 오셨어요. 정부 관계자와 기업 대표들이 함께 환영해 주시는 걸 보니 이번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마이클 씨, 이번 방문을 통해 정말 의미 있는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예요. 김 박사님의 환영 인사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는데 주제가 한국과의 전략급 기술 협력 승인이었어요. 김태준 박사님이 긴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마이클 씨, 지금 당장 연구소로 오세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야 해요. 연구소에 도착해보니 모든 직원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긴장됐어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전략급 전자전 기술 공동 개발을 공식 승인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연구소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이 미국의 엄격한 기술 평가를 통과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전략급 기술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연구소 안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어떤 연구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변인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의 AI 기반 신호 처리 기술은 기존 미국 시스템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실시간 위협 탐지와 예측 능력에서 탁월한 결과를 보여줬어요. 김태준 박사님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씨,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순간이에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기자회견에서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이번 승인으로 한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전략급 전자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앞으로 한미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라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도 받지 못한 승인을 한국이 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어요. 박영애 CTO님이 감격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어요. 이들이 보여준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던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김태준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마이클 씨, 이제 나토와의 협력도 새로운 차원에서 가능할 거예요.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가 됐으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미국의 전략급 기술 승인을 받았다는 건 나토와의 협력에서도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됐다는 의미였어요. 오후에 긴급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나토 본부에서 소집한 회의였는데 미국의 발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부서장이 화상으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로렌스, 현지에서 보기에 이번 미국의 결정이 어떤 의미인 것 같나?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변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실제로 그만큼 발전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봐도 정말 인상적인 수준이었어요. 다른 동료들의 반응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톰이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전의 회의적인 태도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저녁에 한국 정부에서 축하 만찬을 열어주셨어요. 여러 정부 관계자들과 연구진들이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어요. 이민수 담당관님이 건배사를 하셨어요. 오늘은 한국 기술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세계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진짜 강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더 큰 비전을 품는 자세였어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이클, 당신이 처음에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본 게 정말 탁월했어요. 이제 역사의 증인이 된 거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술 강국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미국 발표 다음 날 아침 김태준 박사님께서 저에게 인생을 바꿀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 정부에서 국제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나토 담당 고문으로 일해달라는 거였어요. 마이클 씨,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나토 간의 기술 교류를 총괄하는 역할이에요. 한국에 상주하면서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받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저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됐어요. 22년간 쌓아온 나토에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김 박사님이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급여는 현재보다 50% 인상된 수준이고 가족 이주 비용도 모두 지원해드려요. 무엇보다 세계 최첨단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조건만 보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가진 의미였어요.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 박사님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물론이죠. 중요한 결정이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호텔에 돌아와서 즉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제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더니 아내의 반응이 예상외였어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마이클, 당신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일이잖아요. 최첨단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거 말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지지해 줄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당신 일은 어떻게 해요? 영국 대학에서의 커리어도 중요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요즘 온라인 강의도 많고 한국 대학들과 교류 프로그램도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연구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내의 이런 반응을 듣고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딸 사라와도 통화해봤는데 사라도 적극 찬성이었어요. 아빠, 정말 멋진 기회예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 하나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정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토 동료들의 반응이었죠. 다음 날 김태준 박사님과 함께 한국의 미래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기술 로드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앞으로 5년 내에 우주방위 시스템까지 개발할 계획이에요. 인공위성 기반 전자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이런 비전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현재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 박영애 CTO님과도 만나서 기업 차원의 계획을 들어봤어요. 마이클 씨가 합류하시면 나토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혼자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의 활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혁신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카페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일본에서 받았던 첫 충격, 한국 방문에서의 감동, 동료들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오늘의 제안까지. 모든 게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온 것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나토 부서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받은 제안과 제 생각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부서장의 답변이 의외로 빨리 왔어요. 로렌스, 좋은 기회인 것 같네. 우리도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했는데 자네가 그 역할을 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반응을 받고 마지막 걱정도 사라졌어요. 나토에서도 제 결정을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김태준 박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박사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어요. 김 박사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 씨.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제 이 도시가 제 새로운 인생의 무대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최종 결정을 알려드렸어요. 엘리자베스,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정말 잘 생각한 것 같아요, 마이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아내의 따뜻한 지지를 받으며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왔어요. 일본 방위연구소의 요시다 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로렌스 박사님, 정말 한국에서 일하시게 되는 건가요? 우리도 박사님과 협력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시다 소장의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느껴졌어요. 미국의 한국기술 승인과 재한국행 결정이 일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소장님,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도 일본과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더니 요시다 소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렇겠지요. 하지만 한국 기술이 정말 일본보다 앞선 건가요? 이 질문을 받고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폄하했던 분이 이제는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소장님, 기술의 우위는 상대적인 거죠. 중요한 건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통화를 마치고 김태준 박사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이클 씨, 요즘 일본에서 한국 연구소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와요. 특히 젊은 연구원들이 한국에서 연수받고 싶어 해요. 이런 변화를 듣고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기술 패권이 바뀌면서 국제관계도 함께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카무라라는 일본 젊은 연구원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한국에서 일하게 된 걸 축하한다면서 혹시 한국 연구소에서 인턴십 기회가 있는지 문의했어요. 로렌스 박사님, 일본에서는 여전히 구식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연구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나카무라의 이메일을 보니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박사님과 함께 일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박사님, 일본도 결국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연구원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김 박사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일본과 경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발전하고 싶어요. 아시아 전체가 기술 강국이 되는 게 더 좋은 거니까요.
이런 포용적인 태도가 한국의 진짜 강점인 것 같았어요. 독점하려 하지 않고 함께 발전하려는 철학이었죠. 며칠 후 도쿄에서 온 뉴스를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정부가 갑자기 기술 혁신 정책을 대폭 수정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일본은 아시아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2배로 늘리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김태준 박사님이 이 뉴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모든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한국의 성장이 주변국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있어요. 일본 언론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과거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논조는 사라지고 오히려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혁신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요시다 소장에게서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일본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었어요. 로렌스 박사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본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제안을 받고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하던 분이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김태준 박사님께 이 제안을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아시아 전체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죠. 그날 저녁 서울에서 일본 관련 뉴스를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일본의 대학들에서 한국어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기술의 발전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성장이 일본에게도 새로운 자극과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에게 답변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연구소에서 일본 연구원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 역시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난 변화들을 돌아봤어요. 기술의 패권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관계도 함께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어요. 이번 주 안에 런던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김태준 박사님과 함께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맡게 될 국제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이클 씨, 첫 번째 프로젝트는 나토와의 사이버 보안 협력이에요. 한국의 AI 기술과 나토의 보안 경험을 결합하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기술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협력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유럽 방위산업체들과의 공동 연구예요.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와 유럽의 체계적 접근법을 조합하면 시너지가 날 거예요. 이런 비전을 들으니 제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됐어요. 단순히 조정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박영애 CTO님과도 만나서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마이클 씨가 합류하시면 유럽 시장 진출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상호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민수 담당관님께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앞으로 기술 외교를 적극 펼칠 계획이에요. 마이클 씨 같은 분이 그 중심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듣고 나니 제 결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어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제가 머물게 될 숙소를 구경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강남 지역에 훌륭한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가족들이 와서 살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최서연 통역관님이 동행해서 주변 환경을 안내해 주셨어요. 마이클 씨 따님이 다니실 국제학교도 여기서 가까워요. 한국 문화도 배우고 영어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학교예요. 실제로 살게 될 곳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몇 달 후에는 정말 이곳이 제 일상의 무대가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약간 떨렸어요. 저녁에 한국 연구진들과 환송 만찬을 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김미경 선임연구원님이 건배사를 해주셨어요. 마이클 씨, 한국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함께 멋진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제게 한국어 공부책을 선물해 줬어요. 형님, 한국어 배우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인정과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만찬이 끝나고 김태준 박사님과 둘이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마이클 씨, 솔직히 처음에는 서구 전문가가 한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마이클 씨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김 박사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박사님, 저도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고 나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진정한 소통이죠. 서로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인정하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김태준 박사님이 마지막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마이클 씨, 런던에서 일 정리 잘하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을게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몇 달 후에 다시 보게 될 이 풍경이 그때는 제 일상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런던 행비행기에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일본에서의 첫 충격, 한국에서의 놀라운 발견, 동료들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결정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남은 일은 런던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22년간의 나토 생활을 마무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거였죠.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진정한 기술 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런던에 돌아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국행 준비를 하는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동료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공유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기술력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문화가 혁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데이비드가 관심 있게 물어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나? 우리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아예 새로 만들어요. 우리는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데 한국은 실패해서 배우려고 해요. 이런 차이가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토론이 깊어지면서 동료들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톰이 우리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집에서 가족들과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기술적 발견이 아니라 인생관의 변화였다는 걸 설명했어요. 엘리자베스,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앞을 봐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아내도 공감했어요. 학계에서도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어요. 교육 시스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딸 사라도 한국행에 대해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존중받는다며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가족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단순히 개인적 기회가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었거든요. 김태준 박사님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한국의 최신 동향을 계속 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이클 씨,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 기반 암호화 기술 개발을 시작해요. 이것도 기존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접근법이에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국의 혁신 속도에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기존 기술을 개선하려고 할 때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토 마지막 주에는 제가 작성한 한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 평가 회의가 있었어요. 상급자들의 반응이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로렌스의 분석이 정확했어. 한국의 기술력 변화를 일찍 파악한 덕분에 우리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어. 부서장이 제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자네 덕분에 우리가 아시아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어.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자. 이런 반응을 보니 제가 한 일이 나토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조직에도 기여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동료들이 환송 파티를 열어줬어요. 22년간 함께했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자네가 한국에서 보여줄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 나토와 한국의 가교 역할을 잘 해줄 거라 믿어. 파티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22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온 환영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김태준 박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김미경 선임연구원님의 메시지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마이클 씨,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런던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20년 넘게 살았던 도시를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도 컸어요. 테니스강 다리에서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발견한 건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미래를 향한 열정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짜 가치는 최첨단 기술보다 그것을 만들어낸 정신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세였죠. 이제 저도 그런 정신을 배워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였어요. 한국에서 동서양의 진정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어요. 아내의 어머니, 즉 제 장모님이 우리 가족의 한국행을 강력히 반대하신 거였어요. 엘리자베스, 마이클이 정말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시아로 간다는 게 말이 되나? 딸아, 다시 생각해봐라. 장모님은 제가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22년간 쌓은 나토에서의 경력을 포기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보신 거죠. 더 큰 문제는 사라였어요. 갑자기 한국행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싫고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아빠, 정말 한국에서 잘 될 거예요?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런던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사라의 이런 걱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 결정 때문에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엘리자베스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혹시 당신도 한국행이 불안한가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판단을 믿어요. 그동안 당신이 내린 결정들이 대부분 옳았잖아요. 다음 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한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 한국의 발전상,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열릴 새로운 기회들을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사라야, 한국의 국제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해. 거기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세상을 경험하는 기회야. 엘리자베스, 당신도 한국 대학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을 거야. 동아시아 정치학 연구에는 최고의 환경이 될 거예요.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봤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니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을 설득하는 건 더 어려웠어요. 저는 장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한국에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이번 기회는 제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예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 하나고 거기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제가 준비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기술 발전 현황, 국제적 평가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미국도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어요.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장모님이 자료들을 꼼꼼히 보시더니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내가 한국에 대해 잘 몰랐구나. 정말 이렇게 발전했다니. 김태준 박사님께 부탁드려서 장모님과 화상통화를 주선했어요. 김 박사님이 직접 한국의 상황과 제가 하게 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 마이클 씨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한국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가족분들도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김 박사님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듣고 장모님이 많이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한국에 마이클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 다행이구나. 사라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과 온라인 미팅을 주선했어요. 사라 또래의 영국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줬어요. 사라, 한국 정말 재미있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영어 실력도 더 늘 수 있어요. 실제 경험담을 들은 사라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모든 우려사항들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적응이 안 되면 언제든 런던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1년은 진지하게 시도해보자고요. 엘리자베스가 먼저 동의했어요. 그래요. 새로운 도전 없이는 성장도 없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사라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아빠,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고 싶어요. 글로벌 시대에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장모님도 축복해 주셨어요. 마이클, 잘 생각한 것 같구나. 우리 가족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 일이야.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런던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이었는데 미리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와, 한국 음식 정말 맛있네요. 사라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엘리자베스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면서 저렇게 역동적일 수 있구나라고 농담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의 지지 없이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마음 편히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가족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첫 출근 날 김태준 박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안내해 주셨는데 제 전용 사무실과 연구팀이 이미 준비돼 있더라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신 게 감동적이었어요. 마이클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영국 국방부와의 협력이에요. 김 박사님이 보여주신 계획서를 보고 놀랐어요. 한국이 영국에 제안하려는 기술 협력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사이버 보안, 전자전, 인공지능 세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할 예정이에요. 마이클 씨가 영국 측 설득을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주에 영국 대사관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영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담당관과 만나서 한국의 제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특히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영국 담당관의 이런 반응을 보니 제가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니까 소통이 훨씬 수월했어요. 이민수 담당관님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마이클 씨 덕분에 영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성과를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대하고 싶어요. 정말로 독일, 프랑스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토에서 쌓은 인맥들이 큰 도움이 됐죠. 데이비드가 런던에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마이클, 자네가 한국에서 하는 일이 나토 본부에서도 화제야. 우리도 한국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해. 이런 반응을 보니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영애 CTO님과 함께 유럽 방산업체들과의 미팅도 주선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어요. 마이클 씨가 계셔서 유럽 기업들과 소통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단순히 통역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까지 이해하고 설명해 주시니까요. 정말로 제가 할 일이 단순한 조정 업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동서양의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역할이었어요. 가족들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사라는 국제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해요. 저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줘요. 엘리자베스도 한국 대학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연구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한국의 동아시아 정치학 연구 수준이 정말 높아요. 새로운 관점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복궁을 구경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하고 한국 음식도 배워봤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인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의 감상이었어요. 김태준 박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마이클 씨, 다음 달에 국제기술협력 컨퍼런스가 있어요. 마이클 씨가 기조연설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기회를 받고 정말 영광이었어요. 한국에서 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컨퍼런스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기술의 발전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기술협력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준비한 연설 초안을 김 박사님께 보여드렸더니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마이클 씨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네요. 동서양을 모두 경험한 분이니까요. 첫 달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이룬 성과들을 돌아봤어요. 영국과의 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유럽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매일 새롭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런던에 있는 동료들에게 근황 보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새 생활이 기대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요. 데이비드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자네 덕분에 우리도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됐어. 계속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났어요. 한국에서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획한 아시아 유럽 기술협력 포럼의 개막일이에요. 20여 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로 성장했어요.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2년 전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동서양의 진정한 협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어요. 데이비드와 톰이 나토 대표로 참석했고 요시다 소장도 일본 대표단과 함께 왔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나카무라가 한국 연구소의 교환 연구원으로 참석한 거였어요. 그가 제게 다가와서 인사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로렌스 박사님 덕분에 저도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포럼 첫째 날에는 한국과 영국의 공동 연구 성과가 발표됐어요. 제가 중간에서 조정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한영 공동 개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나토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들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김태준 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씨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둘째 날에는 일본과의 협력 성과도 발표됐어요. 요시다 소장이 직접 나와서 한국과의 공동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모습이 감개무량했어요. 한국의 혁신적 사고와 일본의 체계적 접근법이 만나 훌륭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요시다 소장의 모습이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저녁 만찬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한국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독일 대표가 제게 말했어요. 마이클 박사님이 만든 이 네트워크 덕분에 우리도 한국과 훌륭한 협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계속되길 바란다며 감사를 표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포럼 소식을 나눴어요. 사라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아빠, 제 친구들이 아빠 포럼 소식을 봤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엘리자베스도 한국에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영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연구였어요. 그날 밤 혼자 서재에서 지난 2년을 정리해봤어요. 처음 일본에서 받았던 충격, 한국에서의 놀라운 발견, 인생을 바꾼 결정, 그리고 지금의 성과까지. 제 책상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내온 협력 제안서들도 있었고요. 가장 감동적인 건 런던에 있는 딸의 친구가 보낸 편지였어요. 사라 아버지께 사라가 한국에서 보내는 사진들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좋은 결정을 하셨네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 박사님과 산책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마이클 씨, 이제 정말 글로벌 수준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됐어요. 박사님, 저도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킬 줄은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끝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점심에는 우리 가족과 김태준 박사님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김 박사님의 아들이 사라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사라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후에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2년간의 성과를 숫자로 확인해 봤어요. 한국과 유럽 간 기술 협력이 300% 증가했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50여 개나 진행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건 제가 동서양을 잇는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면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한국으로 오기 잘했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거예요. 사라도 아빠, 저는 이제 진짜 글로벌 시민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나 성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어요. 그 용기가 개인의 삶을 바꾸고 국가를 발전시키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인류의 미래라는 걸요. 협력과 혁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고요.